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답변이 뭐였냐면, 쌍둥이 사주를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솔직히 쌍둥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견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이견들이 어떤 것이 정확하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보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육합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쌍둥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운명을 둘이 나누어 가졌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합으로 하나의 운명을 둘이 나누어 가진 거니까 육합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다른 이제 몇 가지의 의견이 있자면, 이렇게 사주는 똑같이 보는데 대운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남녀에 따라서 대운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남녀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동일한 사람의 대운을 바꿔버리면 남녀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글쎄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를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그 또한 글쎄요,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사주를 둘이 나누어 가졌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육합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기해일주인데 육합이 갑기합토고 인의 한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인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기해일주와 갑인이 비슷하냐? 전혀 다릅니다. 왜냐면 기해일주는 일단 정제를 깔고 있는 거고요. 갑인일주는 비견을 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토수지만 얘는 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의 운명을 나눠서 가졌다고 하기에는 또 사주가 전혀 달라져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육합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보고요. 실제로 이제 쌍둥이 분들의 사주를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사주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보면 그 적중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적중률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적중률이 그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실례로 보자면 두 분의 사주를 봤는데요. 그 형 사주와 동생 사주를 육합으로 봤는데, 형 사주와 동생 사주가 거의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 사주라고 봤던 사주가 형 사주하고, 형이 살아온 인생하고 비슷하고요. 형 사주하고 봤던 게 동생의 인생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두 분은 전혀 다르게 사셨고 다른 성향을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형 사주입니다, 이게 동생 사주입니다라고 보진 않았고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형 사주가, 그러니까 1이라는 사주가 있고 2라는 사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바뀌었다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사주를, 그러니까 형 사주, 동생 사주 구분하지 마시고 두 가지 사주니까 두 가지 사주 중에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사주를 자기 사주라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오행이나 해 역할이나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두 분 사주를 다 봤기 때문에 그 두 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선택을 하시든가 그거는 알아서 선택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두 가지의 그 답지를 같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쌍둥이 사주 같은 경우는요, 조금 보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육합 얘기를 하면, 그럼 새 쌍둥이, 네 쌍둥이는 어떻게 보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우매한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새 쌍둥이, 네 쌍둥이가 도대체 전체 인구 중에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가 사주를 얘기할 때도 그 예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주라는 거는 표본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이게 운명져서 뭐 절대적인 게 아니라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거 아닙니까? 표본이라는 거는 이제 뭐 XY 곡선이 있다면 뭐 이렇게 가는 선이 아니죠. 이렇게 점이죠. 이렇게 점입니다. 이 점이 분포되어 있는 특성, 점이 분포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이 특성을 잡아서 이제 사주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점이 여기에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도 이렇게 작게 있죠. 이게 의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표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새 쌍둥이 네 쌍둥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다고 하지 않고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모든 사람을 이 표본에다가 집어넣고 계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색쌍둥이 네 쌍둥이다 그러면 이미 의외성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야지, 그거를 꼭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문이 아닐까, 잘못된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우회성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쌍둥이 사주는 좀 보실 때 신중하게 보시고요. 좀 융통성을 많이 두시고 이제 학문적으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요. 사주를 이제 풀이를 해드리면서 이런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저는 그래서 쌍둥이 사주는 두 개를 같이 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맞습니까? 이런 게 맞습니까? 보고 이 사람의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을 보고 좀 맞춰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쌍둥이 사주는 많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 솔직히 쌍둥이를 사주를 볼 만한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우회성을 두시고 그 다음에 좀 융통성을 두셔서 좀 다양하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실제로 하는 것을 대화를 나누시면서 좀 풀이해주는 식으로 가시는 게 옳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뭐 이견이 많지만 뭐 육합으로 봐라, 뭐 시를 다르게 봐라, 대운을 다르게 봐라, 이렇게 이견은 많지만 공통된 의견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의 운명을 둘이 나누어 가졌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사주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신강의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가 가진 운명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누굴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해요. 공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그 배우자 사주에 따라서 좀 바뀐다라는 부분이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공통적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는 곳 그리고 잘하는 곳 그런 영향에 대해서 많이 좌우된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좌우된다라는 거는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범위를 넓혀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석을 하실 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사주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